안녕하십니까, 캐서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일단 제가 롯데자이언츠의 25시즌을 어떻게 예상했었는지 개괄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김태형 감독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원하고 있을 거다. 25시즌에 투수만 뒷받침되면 여긴 갈 수 있다. 선발 불확실성이 분명히 아쉽다. 외국인 2명은 무지하게 잘 던져야 될 거다. 나머지 선발들은 솔직하게 저는 신뢰감이 떨어진다. 불펜은 수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선발은 신뢰감이 떨어진다. 올 시즌은 24시즌보다 더 피 튀기는 5강 싸움을 할 거야, 롯데가. 이게 이제 제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투수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지 박세웅에게 달려있다. 15승은 어렵고 13승 이상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자. 그 다음에 김진욱의 로테이션, 왜냐하면 상무에 지원했다가 그거를 이제 부상 때문에 취소를 하고 던지면서 재활을 하겠다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로테이션에 안착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5선발은 도대체 누가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었죠. 반지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 다만 롯데가 5강 이상 가려면 반지도 무조건 13승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지, 박세웅 둘이 합쳐서 26승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데이비슨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친구는 윌커슨이 12승을 달성했었는데 윌커슨 대체로 데리고 왔잖아요. 윌커슨과 계약을 안 하고 12승 투수를 계약을 안 하고 다른 투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건 일단 숫자적으로도 1승이라도 더 했어야 된다, 더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데이비슨까지 13승을 기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박세웅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 2년 연속 10승 달성했는데 13승이 버거우면 인간적으로 10승은 넘어야 된다. 근데 김진욱 입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에서 선발로 기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시즌에도 선발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선발에 진입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 몫이에요. 뭐 팔꿈치가 아프던 뭐 어깨가 아프던. 그래서 김진욱의 안정적인 로테이션 소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써놨었고요. 이제 5선발 후보군이 과연 누가 되느냐. 그럼 이제 제 예상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국인 둘, 반지 데이비스, 박세웅, 김진욱, 그 다음에 5선발 누가 될 거야?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후보가 나균환이었죠. 24시즌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러웠다. 근데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올라왔는지에 따라서 올 시즌 25시즌에 기회 여부가 판가름 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진도 의외로 선발 테스트를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24시즌에도 박진이 선발 테스트를 받았었으니까 25시즌에도 여차하면 대체 선발로 박진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석 선수, 이 친구도 선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이민석도 정현수도 선발 경험이 짧게나마 24시즌에 있었으니까 선발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은 보통 전년도에 선발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먼저 후보군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한현희 카드를 쓸 것이다. 박진도 한번 써보고 나균환도 써보고 이민석도 써보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모자르면 한현희 카드가 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선발 후보군이 전부 다입니다. 5선발도 픽스가 안 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4선발 옵션도 확실하게 메이드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게 25시즌 전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5시즌도 롯데는 선발진이 안개 속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세웅에게 달려있는 25시즌, 아까 제가 13승을 달성해야 된다 라고 써놨었죠. 실패. 김진욱 로테이션 안착 여부 실패. 5선발 주인공을 구해야 된다, 이것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민석. 자, 일단 반지의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는 13승 이상을 거둬야 롯데의 5강 이상 성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시즌 초반에 부진, 그리고 결국은 어깨가 안 좋았던 걸로 판단이 돼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감보아였죠. 그리고 반지가 사실은 24시즌에도 한 달 이상 빠져 있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근데 그걸 롯데는 글쎄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지의 재계약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반지를 대신해서 들어온 감보아가 7승 8패를 했는데 이 친구의 기간별 기록을 좀 보면 전반기에는 WHIP도 1.15, 피안타율도 2할 1푼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자도 2.11.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WHIP도 1.48, 한 이닝에 한 명 반 이상 가까이. 그 다음에 피안타율도 2할 5푼대로 치솟죠. OPS 당연히 치솟고 평자가 무려 4.5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땐 전 이거예요. 팔꿈치 통증으로 호소했었거든요. 그것도 후반부를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감보아 선수가 시즌 처음서부터 로테이션으로 쭉 준비해갖고 같이 간 것과 시즌 중반에 합류해갖고 로테이션을 돌면서 우리나라는 또 4일 로테이션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데미지가 분명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출도 되고 단조로움도 그리고 풀타임 선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구성, 체력 결국은 통증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데이비슨입니다. 10승 했는데 이제 갈았습니다. 기아전이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애매했죠. 한 경기를 포스트 시즌에서 이 친구에게 몽땅 맡기기에는 위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데이비슨이 상대를 압박하면서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그런 피처는 아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에. 근데 그런 이제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승 투수를 벨라스케스로 교체를 한 건데 사실 그게 12승 투수를 재계약을 안 하고 10승 투수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5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WAR 순입니다. 1위가 데이비슨이고 2위가 나균환입니다. 3위가 감보아. 박세웅은 11승 투수인데 4위예요. WAR로 치면. 그래서 저는 데이비슨을 교체한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데이비슨을 교체할 당시에는 3위, 4위를 달리고 있었고 롯데는 당연히 포커스가 포스트 시즌에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데리고 왔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벨라스케스 기록 안 보겠습니다. 기록 보시면 여러분들 뚜껑 열리실 테니까. 다만 저는 그러니까 데이비슨을 교체한 게 감독 혼자 결정은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뭐 코칭 스태프과도 미팅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전력 분석팀과의 얘기도 있었을 거고 단장과의 미팅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느냐? 그건 감독이 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원래 드럽고 치사해요. 잘해봤자 본전이고. 그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박세웅입니다. 이 박세웅은 전 딜레마예요. 제가 수년간 박세웅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어느덧 이제 디폴트 값이 4점대 후반의 투수가 돼버렸어요. 국내 1선발이 평균 한 경기에서 5점 가까이 주는 선발이면 국내 1선발이 되면 안 되죠. 몸값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간별 기록입니다. 전반기에 되게 좋았죠. 5월달까지 8승을 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전반기 평자가 5.38입니다. 저 얘긴 뭐예요? 그 뒤로 5월달 중순 아래로 그냥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3, 4월 좋죠? 2점대 3.90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하고 6월은 10점이 넘어가고요. 7월 4점 넘어가고요. 8월 5점 넘어가고요. 4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저는 박세웅 선수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13승은 따박따박 할 줄 알아야 되는 선수의 몸값과 그 정도의 능력과 값어치가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게 너무 동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거기다가 소화 이닝도 24시즌보다 13이닝이 떨어져요,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김진욱 선수도 팔꿈치에 대한 여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김진욱 선수도 보면 3월 26일 선발이죠. GS가 선발입니다. 편의점 아니고요. 4월 2일 선발, 4월 8일 선발. 근데 점점 이닝이 줄어듭니다. 6이닝, 5이닝, 5이닝.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선발로. 근데 그 다음 1.1이닝, 그 다음 1.1이닝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6월 달에 선발로 한 경기 던지고 불펜 보직으로 바뀌었다가
1군에서 말소가 되고 8월 달에 한 경기 던지고 시즌을 조기 종료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김진욱 선수도 제가 봤을 때 팔 상태가 계속 좋은 상태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25 시즌에 선발은 롯데 선발진은 누가 먹여 살렸냐? 이민석, 나균환 이 둘이었습니다. 먼저 이민석. 올 시즌에 20경기 등판해서 2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 평자도 5점대인데. 그런데 이민석 선수를 보시면 5월 5일서부터 대체 선발로 등판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돕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로테이션을 계속 돕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5월달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선발로 나와서 그 다음 11일, 17일, 22일 선발로 쭉 던집니다. 9월달에는 불펜으로 선발 등판 다 하고 8월까지. 그러니까 저는 김진욱 선수가 부진하면서 내려가고 이 친구가 대체 선발로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로테이션을 도는데 이 친구가 토미존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구속을 완전히 올려놨습니다. 찾았어요. 평균 구속이 150.2입니다. 무지하게 올려놨죠. 그러니까 진짜 이민석 선수에 대한 찬사는 정말 말 그대로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연이어서 나균환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상대들을 무지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평자 3.02 딱 만들고 정말 좋아졌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2승 투수들이 나균환과 이민석이 없었으면 로테이션이 돌아가질 않았다니까요. 나균환은 26차례 선발로, 이민석은 17차례.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제가 박진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 꽤 있을 거다라고 실제로 몇 번? 무려 선발로 5경기나 나왔습니다. 박진이 올해 51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5경기가 선발이면 나머지 46경기는 불펜 아닙니까? 막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로상 받아야 된다고 제가 써놨어요. 진짜 시즌 초반에는 필승조, 그 다음에 선발 다 나가리 되니까 대체 선발,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 다른 선수 들어오니까 롱맨, 필승 롱맨 선발 다 들어갔어요. 한현희 선수 기록 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올해 3경기 등판했어요. 25시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5선발 옵션들이 안 되면 이 친구도 안 되고 저 친구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한현희다. 그런 와중에도 한현희는 3경기밖에 등판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2경기가 선발이었습니다. 어떤 핑계도 이 친구는 통할 수 없습니다. 자, WAR 선발이 롯데가 8위를 했습니다. 24시즌에 2위를 했습니다. 선발이.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선발승 자체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이 10승 투수한 투수는 갓버렸고 반즈는 아예 갔고 벨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내 선발 중에는 11승 투수 나머지 2승 2승이니까 선발승이 없죠. 하지만 그건 숫자고 어쨌든 박세웅한테 목맬 수밖에 없었던 롯데에서 나균환, 이민석 선발 자원이 그래도 시즌을 풀로 돌아줬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왜? 24시즌에는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24시즌에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돌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윌커슨 32경기, 반즈 25경기, 박세웅 30경기, 김진욱 15경기, 한현희 5, 박진 셋, 정현수 넷, 그리고 이민석 5. 끝. 깔끔했죠. 왜냐하면 윌커슨 반즈가 꽤 잘 던졌으니까. 김진욱의 입대 취소 효과도 사실 보지 못했어요. 5선발은 고사하고 4선발도 픽스가 되지 않았다. 그게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선발이 여러 가지로 슬펐습니다. 불펜은 제가 구승민의 건재함이 매우 중요하다. 최준용의 건강한 복귀 가능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 정철원 합류로 수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이 3개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김원중 머리를 정리했다. 그래서 덜 힘들게 이겼으면 좋겠다. 25시즌에. 더욱 단단하게 던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구승민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박진영 선수 팔 상태가 제가 너무 걱정된다 예전에 그랬는데 박진영이 결국 포크볼 많이 던진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방출이 되고 키움으로 적을 옮겼는데 구승민도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거의 혼자 던졌잖아요. 필승조에서. 그래서 정철원의 합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짐을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철원의 역할이 매우 롯데에서 중요할 거다. 물론 24시즌의 기대 이하였지만 그래도 롯데에서는 천군만마가 될 거고 그렇게
던져줘야 된다. 그 다음 최준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숨통이 확 트일 거야. 김상수의 역할 무시 못한다. 롱맨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상수도 정말 많이 던졌으나 25시즌에는 참여율 미비했죠. 이민석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는다. 선발 쪽에서도 언급했지만 선발이든 불펜이든 어디에서든지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친구는. 재구만 된다면 미래의 클로저로서도 키워볼만 하다. 근데 이제 선발로 올해 김태형 감독이 그냥 밀어붙였죠. 좌완은 진해수 중심으로 라고 했는데 진해수 중심으로 없어졌습니다. 박시영 선수도 KT에서 방출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 하면 불펜도 A등급 주기 힘들어. 불펜도 여전히 안개 속이야. 다만 최준용이 복귀하고 정철원이 힘을 보태면 선발보다는 그림은 그려져. 김원중 마무리가 있으니까.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들이 터져주면 엄청난 힘을 받을 거야. 결국 이프가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게 관건일 거야. 근데 이프가 많은 팀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잖아. 일단 작년보다 24시즌보다는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래도 아직도 불안해 라는 게 제 불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민의 건재함이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 우려대로 구승민 선수가 안 좋았습니다. 최준용의 건강한 복귀도 중요하다. 제대로 복귀가 됐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정철원 합류로 수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수적으로는 분명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정철원 선수 편에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원중 선수, 제가 아까 머리 잘랐다고 아직 KBO의 사진은 머리를 자르기 싫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25시즌 시은세 경기 4승 3패 32세이브 평자 2.67. 그러니까 저는 김원중 선수의 25시즌은 가장 팀에서 중요했던 8월달, 9월달 등판할 때 보시면 멀티이닝이 많죠. 이게 그만큼 김원중 선수가 멀티를 던질 수밖에 없는 후반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중 선수가 올해 롯데자이언츠의 구원 불펜진 중에 부동의 WAR 1위인데 전 너무 고생했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구승민 선수를 좀 볼 텐데요.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11경기 등판하고 말았습니다. 68, 73, 67, 66. 포크볼을 이렇게 던져댔으니 매년 사달이 나죠. 그러니 구승민이 있고 정철원이 힘을 보태고 그리고 최준용이 돌아오고 김원중이 있다고 해도 뭔가 불안하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구승민이 11경기만 던지고 나가버렸으니 초반에 누가 책임을 졌겠냐고. 불펜을. 여기 있죠. 정철원. 두산에서 22시즌, 23시즌에 갑자기 많이 던진 게 데미지가 와서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75경기를 던져버렸습니다. 8승 3패. 3월달 개막하고 25, 27, 28, 29. 4월달 2, 3, 5, 6, 8, 10, 11, 12, 15, 16, 20, 24, 26. 어마무시하게 던졌습니다. 올달 더 많이 던졌어요. 자, 그런데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박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 정철원 선수하고 미친듯이 던졌어요. 롱맨 역할에 패전조 역할에 계속 던집니다. 근데 4월 달에는 필승조로 많이 나왔어요. 블론 세이브, 홀드, 블론 홀드. 이게 중요할 때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까 박진 선수를 제가 선발해서 보여드렸는데 박진 선수가 초반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음 최준용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생각보다 빨리 복귀했습니다. 5월 17일. 그래서 남들이 지쳐갈 때, 정철원이 지쳐갈 때, 박진이 지쳐갈 때 최준용 선수가 짜라란 복귀해서 구속하고 9위를 꽤 끌어올렸죠. 진짜 국가대표까지 선발된 게 최준용 선수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김강현 67경기. 그래서 박진은 롱맨으로 좀 나왔다면 이 친구도 거의 정철원만큼 나왔죠. 4, 6, 8, 9, 13, 17, 19, 23, 25, 26, 27, 30 거의 잡아 돌리는 겁니다. 팀 내 불펜 투수 최다 이닝입니다. 3연투 최다 2위입니다. 4회로. 그리고 팀 내 멀티 이닝 소화 1위. 그래서 이런 투수들의 연봉이 진짜 많이 올라야 됩니다. 매우 많이 올라야 됩니다.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발로서 가능성이 살짝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좌완
정현수.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보시는 건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올 시즌 82경기, 3.97, 47.22. 이게 믿어지십니까? 더군다나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예요. 시즌 3연투 7회, 팀 내 부동의 1위, 아까 김광현이 2위, 김태형 감독의 페르소나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25 시즌 프리뷰에서 짧게 언급했던 송재영, 46경기.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던졌습니다. 좌완으로서 82경기, 한 명은 46경기. 그러니까 144경기에서 좌완 투수 이 두 명이 128경기를 뛴 거예요. 진해수 선수의 24 시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진해수 선생님은 LG 있을 때 여기 보시면 39, 75, 75, 66, 72, 76, 50, 64 이게 LG에서입니다. 근데 큰 부상이 없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해수 선수는 물론 롯데에서는 한 시즌밖에 없었습니다만 은퇴를 롯데에서 했으니까 이제 올해서부터는 진해수 선수가 재활군이었나요? 코치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응원할 겁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그 다음 홍민기입니다. 한참 꽃 피우는 줄 알았더니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어요. 왜 말소됐지?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입스가 왔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롯데 팬 여러분들이 가장 그나마 기뻐하신 소식일 겁니다. 윤성빈. 직구 평속이 155입니다. 직구 평속이. 그리고 이 친구 이틀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신뢰를 얻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필승조. 그래서 26 시즌 윤성빈 선수가 너무 기대됩니다. 김상수. 올 시즌에 별로 안 보인 것 같았거든요. 45경기 던졌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김상수 선수도 조금 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박진영 선수도 진짜 롯데맨인데 보세요. 결국은 이때 이제 막 미친 듯이 롯데가 제일 약했을 텐데 팀 전력이 그때 막 무지하게 던지고 부상 바로 왔죠. 그리고 다시 재기에 해나 했는데 또 이제 안 되고 결국은 그래서 방출이 되고 이제 키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선수도 존재감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펜 보시면 사실 생각보다 어쩌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순위가 6입니다. 선발은 진짜 4번, 5번도 안 보이고 진짜 신뢰가 안 가는데 불펜은 구승민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도 이 정도였으면 전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구승민 선수가 있어도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시즌 초반에 김강현, 정철원의 헌신, 정현수 고생 많았죠. 그리고 시즌 후반에는 윤성빈 그리고 5월 이후에 돌아온 최준용 이 친구들이 저는 불펜에서 김원중은 당연한 거고 불펜에서 힘든 과정에서도 저는 자기 몫은 힘든 와중에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과를 떠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완 투수 2명이 126경기를 뛰었어요. 144경기 중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만 팬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상황 그런 투수 운영에 대한 아쉬움 이거 다 인정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즌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건 잘못했어 라고 보기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 수 없죠. 자 그러면 선발과 불펜을 통틀어서 롯데는 7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조금만 버티고 선발 투수 한 명만 10승 언저리만 했어도 5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선발진은 절대 합격점을 줄 수 없다. 오히려 불펜은 합격점을 줘도 선발진은 패부족이다. 다만 그 와중에 나균환과 이민석 선수가 너무 고맙게도 잘 버텨준 거지 선발진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의견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던 데이비슨의 교체까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구단 분석을 통해서 몰랐던 다른 팀에 대한 내용까지도 볼 수 있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만 예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어땠는지를 알아야 내년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작년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올해를 또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모든 팀들의 리뷰 함께 하시고 2월 달서부터는 또 프리뷰 예상편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늘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